네, 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의 엔지니어인 김재환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보안관제센터 자동화 혁신 사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국내 주요 고객사 중에 포티스와를 통해서 지능형 위협 관제 체계를 달성하시고 효과를 보신 고객사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SOC 센터, 즉 이제 보안관제센터의 어려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APT 공격이나 랜섬웨어, AI 기반 공격 등등 빠르게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위협 환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의 부족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버 보안 역사가 사실 길지 않다 보니 전문 인력은 매우 좀 부족하고 시니어 인력들은 어딘가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초급 인력들을 채용해서 이들을 교육시켜서 실제 능숙해지기까지의 그 투자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인력은 항상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기업마다의 어떤 환경이 좀 다양해지고 사업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시스템 관련해서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사람은 부족하고 위협은 증가하는데 다뤄야 되는 기술이나 시스템도 많은데 실제로 이 와중에 반복적인 어떤 업무들 조금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좀 자동화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지연되거나 또는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태가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사람과 프로세스 기술 요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관제센터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뭐가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늘어나는 환경을 다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럼 일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해서 다양화시키고 조금 더 고도화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 개선은 되겠지만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과 프로세스만으로 개선할 수 없다 보니 AI나 이런 자동화 솔루션 이런 쪽으로 당연하게도 이제 사람들의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기술 기반에서 뭐 소아라던가 AI 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필연적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AI 공격 쪽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다크웹에서 사실은 뭔가 악의적인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취약점을 공유한다든지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래 체계를 활용해서 실제로 익명성을 보장받은 채로 AI 기반 공격 도구들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정말 그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요즘에 LLM이나 이런 것도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초보 공격자도 이제 이런 도구들을 좀 활용하면 정말 이제 고급 공격자 인 것처럼 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고요. APT 공격 같은 경우 최근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을 살펴보면 정말 집요하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되고 조금 더 고급화된, 좀 자동화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그 구축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사업의 목표를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장표처럼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명 자체가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및 대응 솔루션 구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능형 관제 체계 구축을 통해서 기존의 앞에 말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해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목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나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겠다. 데이터를 한 군데로 모으겠다. 여러 가지 이기종의 솔루션들을 이 솔루션 하나에서 제어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이라는 그 기능 역량을 활용해서 고객사가 기존에 사람이 전부 다 수행하고 있었던 업무들을 정리하고 표준화한 다음에 플레이북 기반으로 오토메이션 하겠다라는 컨셉을 이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목표로 수립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폰스입니다. 우리 관제센터 입장에서는 어떤 인시던트 또는 얼럿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벤트의 유형에 따라서 사실은 빨리 해야 될 것들, 뭐 주간 단위로 또는 월간 단위로 천천히 해도 되는 것들 등등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시는데 보통 이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그 관제에서 이벤트를 탐지하고 사람이 접수하고 이거를 초동으로 대응해서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뭔가 분석을 끝내고
사람한테 소명 요청 또는 어떤 액션을 하시라라는 안내가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통 초동 대응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에 대한 대응을 아주 빠르게 만들겠다라는 형태로 구축이 됐고 매우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실제 아마존 환경에서 포티스와가 구축이 됐고요. 이중화 환경을 통해서 성능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후에 이제 이벤트가 증가하더라도 액티브 이런 형태로 클러스터링 확장 가능한 형태로 제품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석 관제 화면, 분석하는 담당자나 운영자들을 위한 어떤 화면을 만들 때 포티스와의 기본 가장 큰 역량 중에 하나가 실제로 화면을 설계할 수 있다는 역량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싱글 페인 오브 글라스라는 관점에서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구성도인데요. 보시면 중간쯤에 포티스와가 액티브로 해서 이중화 클러스터링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자나 플레이북을 관리하는 자동화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대부망에서 뭔가 선 구축, 선 검증을 하신 다음에 이게 잘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액티브 쪽으로 프로드망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제 관제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했고요. 좌측에 보시면 실제 뭐 TI 서비스, 후이즈 IPS, 와프 등등의 여러 가지 이 기종의 다양한 서비스, 데이터, 시스템,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을 소화를 통해서 연동을 했고요. 이제 분석가나 이런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통합 보안 관제의 여러 가지 업무를 싱글 뷰, 어떤 리포트 생성 기능, 오토메이션, 뭐 티켓에 대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소화 안에서 이제 하시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뭐 SMS 이런 것들로 임직원에 대해서 또는 어떤 시스템 어드민에 대해서 뭔가 소명을 요청하거나 뭐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이제 알람을 주거나 티켓을 이관하거나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끔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솔루션에 상당히 소아만 딱 들어가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아주 심플한 구성도를 확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통합보안관제센터라는 이름과 같이 그룹사를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관제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제팀과 맡은 부서 그리고 개인별 어떤 RBAC, 롤베이스 기반의 어떤 역할과 권한 분리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이 옥타라는 싱글 사인온 아이디 프로바이더죠. 이런 서비스들과 소화를 연동을 해서 실제로 팀과 팀 간의 계정 관리를 이제 구현을 해내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팀과 사용자 간의 어떤 티켓을 이관한다든지 하나의 티켓을 여러 팀이 같이 본다든지 또는 티켓이 들어왔을 때 플레이북 기반으로 정확한 사람한테 할당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달성해내셨습니다. 기존의 수동보안 관제 체계에서는 시스템이 있어도 사실 하기 힘들었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솔루션 하나만 딱 들어가서 바로 뭔가 차단을 하거나 디텍션을 하거나 이런 관점의 어떤 포인트 솔루션은 아니고요. 소아 사업의 특징은 약간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이것을 기계 기반으로 자동화시키고 조금 강제화하고 조직이 누가 일을 하던 똑같은 절차로 이제 일을 해서 티켓을 종료할 수 있게끔까지 하는 그런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객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TF 구성이 필수적인데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켓이 생성되고 접수하고 데이터를 보강하고 자동화 시나리오를 돌리고 관제 인원들이 시스템과 인터랙션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버튼을 눌러서 어떤 단위 기능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소아 플랫폼 안에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었는데요. 포티스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론트엔드, 화면에 대한 설계와 백엔드, 자동화에 대한 설계가 상당히 자유롭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절차를 보통 외산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외산 솔루션이 추구하는 그 철학에 맞춰서 우리의 업무를 외산 솔루션에 맞춰야 되는 그런 보통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점이 고객사의 어떤 업무 환경과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제품을 고객사의 맞춤형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티켓이 생겼을 때 심 또는 다른 서드파티 제품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컨텍스트와 일반화, 어떤 문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티켓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IP 또는 해시, 도메인 등등에 대한 인디케이터들에 대해서 TI 조회를 하거나 또는 계정이 나왔을 때 이 계정이 누군지, 어떤 부서인지, 우리 내부 직원인지, 파트너인지, 뭐 해외 직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할 때 인사 정보를 또 이제 같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공격을 받은 자산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내부 자산과 같이 연동을 해서 웹 서버에 웹 공격이 들어온 건가? 뭐 DB 서버에 DB 공격이 들어온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관리적인 정보도 같이 좀 데이터 보관까지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라고 하면은 마치 이벤트가 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클로즈가 되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들도 있지만, 어떤 유형들은 사람이 중간중간 또 판단을 해줘야 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의 분석 기법과 어떤 그 유형에 맞게 때로는 뭐 화이트리스트 처리와 예외 처리만 하고 관제팀한테 화면으로 제공한다든지,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서 조치율 관리만 한다든지 등등의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자동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제 판단 및 조치라고 돼 있는 부분처럼 소명을 요청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뭐 티켓의 소유권을 이관한다든지, 뭐 다 끝난 티켓을 다시 재분석을 위해서 재오픈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했던 내역들을 다시 이 소아의 화면 안에다가 이제 링크 형태로 남겨서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클로즈된 티켓일지라도 이때 내가 누구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과거 히스토리 티켓 내역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단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방화벽이나 IPS 뭐 이런 프락시 등등에 직접 들어가서 정책을 넣는 게 아니라 소아의 하단에 어떤 버튼 등등을 만들어놔서 누르면 플레이북이 돌면서 자동으로 차단 시스템에 이제 뭔가 정책이 업데이트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구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시 화면인데요. 실제 고객사의 화면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그 국내 소아를 구축하시는 고객들은 이런 식의 뷰로 좀 많이 가십니다. 그 보시면 좌측 상단에 티켓명 처리 단계를 고객사의 환경에 맞게 페이지를 배치하고요. 예를 들어 티켓 생성, 뭐 자동화 처리 중, 사람이 접수했다, 뭐 분석 중이다, 어디까지 처리됐습니다, 클로즈 됐습니다, 재오픈 됐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고객사의 처리 단계에 맞게, 인원의 규모에 맞게 뭐 간소화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성을 하고, 중간쯤에 보시면 SLA 정보, 티켓 상태라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벤트의 유형에 따라서 이게 언제까지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관제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 또는 팀 리더 입장에서 나중에 한 번에 추출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A팀아, 너희는 항상 처리가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느린 것 같아. B팀아, 너희는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도 좀 내부의 어떤 활용 리포트를 낼 때도 이런 통계 데이터를 쌓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아래쪽을 보시면 이벤트 주요 메타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이벤트가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상당히 컨디셔널하게 이제 메타데이터를 표현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엔드포인트 쪽 어떤 경보가 발생을 하면 그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 뭐 PC, 호스트네임, IP, 맥어드레스, 뭐 발견된 파일들, PC의 통신 내역, 소유주가 누군지 이런 정보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IPS나 와프, 디도스 이런 식의 어떤 경계 보안 제품에 찍히는 그런 로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IP, 포트, 뭐 공격명, 국가, 사업자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달게 하고, 이 값들은 사용자가 정의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북이 돌면서 자동으로 채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메타데이터를 표현해서 분석가나 운영자들이 이벤트가 떴을 때 굳이 다른 솔루션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뭐 이제 클릭 해가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화면에서 웬만한 메타데이터를 다 보시게끔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챗옵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이 티켓은 어떻게 처리해라 라는 가이드를 여기에 배치한다든지, 또는 현재 파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몇 분 뒤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일종의 은행 챗봇 앱처럼 그렇게 화면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좌측 하단처럼 분석가가 뭔가 유의미하게 발견한 어떤 증거 데이터들 또는 평가에 대한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을 기재하실 수 있는 HTML 에디터 환경을 좀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 분석과 노트를 채우거나 또는 분석 어떤 리포트를 발행할 때는 우측에 보시는 탭 구성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를 배열해서 소아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타데이터나 원천 데이터들을 이 탭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대한 전환, 어떤 웹사이트의 이동, 다른 솔루션의 접속 이런 거 없이 탭에서 데이터를 보고 왼쪽에 기재를 하는 형태로 원페이지,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 일을 하는 구조가 되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런 기능들을 버튼화했죠. 그래서 DB 쿼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심에다가 쿼리를 날린다든지,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자주 쓰시는 것들 버튼으로 이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기능을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버튼을 눌렀을 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만드시는데, 그 중에 뭐 한 2개 정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분석가들이 많이 하는 활동 중에 외부의 어떤 TI 평판 사이트에 대해서 이거 악성이야 정상이야 이렇게 어떤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 건수를 하나하나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우리 조직은 하도 이벤트가 많고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이런
인디케이터들을 우리는 대량으로 약간 벌크성으로 조회를 합니다 라고 하셔서 만들어드린 기능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달 팝업 페이지가 하나 발생하고, 여기다가 뭐 컨트롤 V 같은 붙여넣기 같은 걸 통해서 기존에 분석해야 되는 인디케이터를 쫙 이제 배치를 하면 OK를 누르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뭐 바이러스 토탈로 지금 화면 표시가 되어 있지만 뭐 다른 TI 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뭐 기존 차단 대상인지 아닌지, 평판 정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뭐 저장을 해서 추후에 활용할 건지, 뭐 우리의 DB로 내재화할 건지, 이런 것들을 또 기능화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단위 기능 자동화 사례인데요. 저희 고객들이 자주 활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화면에 소명 버튼이라는 메뉴를 만들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사전에 소아가 이미 가지고 있던 템플릿을 먼저 띄워주고, 이 템플릿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값들을 변수로서 가져와서 미리 사람 대신 작성을 선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가한테 보여주면 분석가나 운영자는 요대로 보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해서 보내거나, 또는 약간의 코멘트를 더 달아야겠어, 또는 수신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등등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사내 메신저를 보내거나 어떤 메시지를 SMS로 보낸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고요. 단순하게 발송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안에 링크 같은 것들을 삽입할 수가 있는데, 저희 포티소아 같은 경우는 그 소명 기능을 위해서 소아 자체적으로 인스턴스 페이지 하나를 제공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 인스턴스 페이지에 일회성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석팀이나 운영자가 요구한 어떤 소명 활동을 그쪽에 이제 회신을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이 활동은 제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또는 어떤 조치를 했으니 여기 캡처를 한번 보세요 등등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그 티켓에 대해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회신 온 데이터나 어떤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처리했던 그 티켓에 내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난 상태에서 이제 티켓이 클로즈 되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 티켓에 다시 돌아와 보면 그때 어떻게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티켓을 해결했는지 이런 내역들을 다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사고 대응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 하셨고요. 이 표준화라는 말은 누가 일을 하더라도 초급 분석가, 중급, 고급 분석가가 일을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누구나 상향 평준화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계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위 기능 자동화 또는 어떤 시나리오 전체에 대한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 대응에 대한 업무 소요 시간을 대폭 개선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 고객사들은 최소 65%에서 한 85% 이상 개선했던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줄이면 그러면은 사람이 좀 없어져도 되나요?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기존에 못했던 업무, 기존에 뭐 경계 보안 위주로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엔드포인트까지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계 보안 엔드포인트 우린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사용자 이상행위, UEBA 관점으로도 이벤트 분석을 해나가실 수 있는 역량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의 영역은 너무 넓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심화 분석을 해야 되거나 이제 사람의 리소스를 좀 더 활용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리소스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조직이 어느 정도 혁신을 달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능형 위협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외부의 어떤 뭐 발표 또는 이제 구축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이 성과로서 가져갈 수 있었던 점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ROI 개선이 실제 여기는 한 3달에서 한 4달 정도 이제 구축 기간을 가진 짧게 되게 빠르게 구축이 된 사이트인데, 여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에 대한 소요 시간이 한 50% 이상 이제 개선이 돼서 현재 이 장표를 작성할 때보다도 현재까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는 이제 내부적으로 70% 이상의 어떤 효과 달성을 이제 잠정적으로 가지고 갖고 계시고요. 티켓의 자동 대응률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한 티켓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에서 대응하는 이벤트가 한 100개 정도면 한 20개는 이제 자동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번 도입해서 효과를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례를 녹이고 자동화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 조직의 어떤 필요성을 화면과 자동화로 녹여내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안에 대한 영역과 성과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플랫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세션을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이제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별도로 다른 이제 영업 채널이라든지 CBC 등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